네, 강진 실종 여고생 사건의 유력한 용의자인 김모 씨의 차량에서 여고생의 유전자가 검출됐습니다. 난항 중이던 경찰 수사가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네, 하지만 여전히 이번 사건과 관련해 많은 의문점들이 남아 있는데요. 전지현 변호사와 함께 살펴봅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십시오. 1차 부검 결과는 사인을 판단할 수 없다라는 소견인데 워낙에 부패가 심해서 그럴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데 그렇다 보니까 이제 1차 감식 결과에서 사인을 판단할 수 없다라고 나왔으니 이거 자칫 잘못하면 수사가 미궁에 빠지는 거 아닌가 이런 우려가 나옵니다. 사실 그런 우려가 나올 만도 해요. 왜냐하면 대부분의 이런 사건 같은 경우는 1차 부검 결과 90%는 사망 원인을 추정을 할 수가 있거든요. 예.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그 사체 부패 상태가 너무나 좀 심각했고 예. 그래서 어떤 골절의 흔적도 발견되지가 않았어요. 근데 이렇게 목을 졸라서 질식사했다 그러도 대부분 이렇게 골절의 흔적은 남거든요. 예. 그래서 경찰은 최종 부검 결과를 기다리며 약물 가능성에도 지금 무게를 싣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약물 가능성이요? 네. 그리고 하나 더 확인해 보자면 이번에 발견됐을 때 풀하고 나뭇가지로 숨겨져 있던 상태로 봤을 때 이 어떤 빠른 부패를 용의자가 노린 것 아닌가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이게 가능한 얘기인가요? 그러니까 빠른 부패를 노린 부분은 예. 지금 이 사체가 알몸 상태였지 않습니까? 이 전문가들의 말에 따르면 알몸 상태로 방치를 해두면은 그 산속의 고온 다습한 환경에서 부패가 빠르게 진행될 수 있다는 거예요. 예. 어떤 들짐승들이나 이런 것들에 의해 훼손될 가능성도 크고 그래서 이렇게 성범죄로 인한 피해 같은 경우에도 알몸 상태로 있는 경우는 예. 그렇게 흔치 않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노리고 알몸 상태로 뒀던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어떤 나뭇잎이나 가지 등으로 덮여져 있었다는 건 아니고요. 그런 걸로 덮어놓지도 않은 상황이었어요. 근데 이 사람이 매장을 않고 이렇게 방치를 해뒀다면은 그 이유가 뭘까를 생각해 보면은 이 발견 장소에 가셨던 분 얘기를 들어보면은 지금 이 여고생이 발견된 장소가 산 정상에서 50m 정도 밑으로 내려온 지점이거든요. 이 지점이 이렇게 안으로 쑥 들어가 있대요. 그래서 이게 경찰 견이나 그런 게 아니었으면 육안으로는 쉽게 발견하기가 어려운 그런 장소였다 그러거든요. 그래서 범인은 이 지리를 가장 잘 알고 있어서 그 장소를 염두에 두고 갔던 게 아닌가, 계획적으로 갔던 게 아닌가 지금 그렇게 생각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번 사건의 경우 좀 난감했던 부분이 일단 유력 용의자가 숨져 있고 또 직접 증거가 없다라는 부분이었는데 김 씨의 트렁크에서 이제 발견된 낫에서 여고생의 유전자가 검출됐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낫이 쓰였을 용도는 세 가지로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고생이 직접 이렇게 풀숲을 헤치며 낫을 들고 갔을 가능성이 있고 위협한 수단으로 썼을 수가 있고 그다음에 이렇게 살해 용도로 썼을 수가 있는데 그 낫에서 이 낫의 날카로운 부분이 아니라 손잡이에서 여고생의 그런 혈흔도 아니고 땀 같은 그런 분비물이 지금 발견이 된 거거든요. 땀이나 눈물 같은 DNA가 그런 걸로 봐서는 범행의 도구로 쓰였을 것 같지 않아요. 그럼 이제 남은 가능성은 두 가지인데 하나는 어떤 여고생을 유인해 가지고는 산 정상으로 데려가는 과정에서 여고생을 앞에 세우고 이 낫을 들고 이렇게 풀숲을 헤치면서 가게 했을 가능성이 있고 또 하나는 위협의 수단으로 사용됐을 가능성이 있는데 여고생은 이제 낫을 들고 위협을 하니까 저항을 하면서 이렇게 손잡이를 잡았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아직까지 그 가능성은 지금 두 개로 좁혀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말씀 들어보니까 낫이 땀이나 이런 이제 체액 같은 게 발견이 된 거니까 이것이 어떤 결정적인 증거가 되기에는 조금 어려워 보이는 것 같고요. 그러니까 둘이 같이 있었다는 정황 증거만 되겠죠. 그래서 어떤 범행 동기나 살해 방법을 풀어줄 단서가 있어야 되잖아요. 지금 상황에서는. 그럼 이제 만약 그런 단서가 있다면 앞으로 발견이 되면 좋겠습니다만 발견이 된다면 어떤 물건이 결정적인 단서가 될 수 있을까요? 만약 발견된다면. 지금 경찰이 염두에 두고 있는 거는 여고생의 휴대폰이에요. 휴대폰이요? 왜냐하면 휴대폰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여기 용의자의 지문이 묻어 있었으면은 그게 결정적인 증거가 될 수 있을 가능성이 있어요. 어떤 살해와 관련된. 그다음에 휴대폰에는 이 여고생이 주변 사람들한테 얘기한 그런 흔적 같은 것들이 다 남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다음에 이 아저씨가 뭐라 그랬다는 중 용의자와 그 통화한 내역도 있을 수가 있고 그래서 지금 휴대폰을 찾고 있는데 휴대폰을 아직 발견하지를 못했어요. 이 주검이 있었던 장소에도 휴대폰은 없었거든요. 근데 생각을 해보면은 이 용의자는 그
그 옷까지도 치워가지고는 불에 태울 정도로 어떻게 보면 주도 예. 면밀한 사람인데 예. 가장 결정적인 증거가 될 수 있는 휴대폰을 현장에 남겨뒀을 리는 없잖아요. 예. 그래서 왜 이 사람이 16일 날 집으로 돌아와가지고는 밤 9시 30분경에 저수지 근처에 갔다 왔다 그러잖아요. 예. 그래서 지금 그 부근을 경찰은 그 부근을 집중적으로 여고생의 다른 물품이 없는지를 찾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예. 네. 이번 사건 여전히 좀 풀어야 할 의문점들이 많이 남아있는 상황인데 용의자가 이제 유력한 용의자가 사망한 상태가 아닙니까? 앞으로의 이제 수사는 어떻게 좀 진행이 될까요? 이게 보통 피의자가 사망을 하게 되면은 더 이상 수사나 재판을 진행할 수 없다 그래서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을 하게 돼요. 근데 그건 네. 어떤 수사의 단서가 나왔을 때 얘기고 지금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사체가 여고생이 맞다. 낫에서 여고생의 어떤 체액 같은 부분이 나왔다. 이거 뭔가 관련이 있을 거 아니야. 끝없는 의심만 있지. 확실하게 어떤 유력한 단서가 될 만한 증거는 지금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예. 추가 증거가 나오지 않고 그냥 이대로 계속된다면은 그냥 미제 사건으로 남게 될 그런 가능성도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 내용을 좀 살펴봤고요. 저희가 다른 소식도 좀 전해드리면 유튜버 양혜원 씨 관련된 비공개 촬영회 성추행 사건 때문에 워낙에 많이 논란이 됐었죠. 여성가족부가 비공개 촬영회 대책에 대해서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 결정적인 내용들은 결론들은 저희가 지금 잡히는 게 없어서 이 내용을 저희가 좀 다뤄보면 근본적인 대책은 일단 뭐라고 생각하세요, 변호사께서는? 이 비공개 촬영회를 지금 오늘 왜 하냐면은 그게 예. 지금 문제가 되는 게 20대 초반의 여성들하고 이렇게 계약을 해가지고는 사인을 하게 하고 사진을 촬영을 해서 유포한 거잖아요. 예. 네. 지금 여기서 포인트는 물론 촬영도 안 되지만은 유포에 있거든요. 예, 예. 한번 유포가 되면은 이걸 어떻게 복구하기가 힘이 들어요. 예, 예. 근데 이런 불법 음란 사진의 유통 같은 경우에는 이런 비공개 촬영회뿐만 아니라 예. 몰카라든지 또 여러 것들과 관련이 있거든요. 일단 이런 사진들이 유통이 돼버리면은요. 예. 유통이 돼버리면은 삭제를 해도 언젠가 다시 또 누군가에 의해서 다시 또 전파가 될 가능성이 있어요. 그리고 예, 예. 정부가 무슨 이거를 지금 발견을 해가지고는 고발 신고를 받고 뭐 차단을 하거나 폐쇄를 한다고 하더라도 예. 뭐 다른 경로로 이게 접속을 하거나 또 다른 그 주소를 가지고 홍보를 하는 경우도 예, 예. 있고 특히나 서버가 해외에 있는 경우에는 이거를 어렵죠. 차단하고 폐쇄하고 검거하는 데까지 시간이 오래 걸리거든요. 예, 예. 소라넷 같은 경우에도 99년부터 지금 운영을 했다 그러는데 2016년에야 폐쇄가 됐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지금 이런 불법 사진의 유통, 음란물 사진의 유통 같은 경우에는 뭐 웹하드라든지 SNS, 그다음에 사이트를 통해서 많이 유통이 되고 있는데 가장 많이 유통되는 경로가 이 사이트란 말이에요. 예. 그리고 또 해외에 서버를 두고 있는 경우가 많은데 그럼 이거는 서버를 해외에 두고 있는 경우가 어떻게 우리가 이거를 기술적으로 차단하고 폐쇄를 할 수 있는지, 그다음에 국제수사 공조를 통해서 빨리 검거할 수 있는지 이게 근본적인 개선 방안이 되어야 돼. 이 구조를 끊어버려야지 지금 예. 이 사람들이 음란물 사진을 왜 유통을 하냐고 하면은 잡는데 오래 걸리고 그다음에 걸리는데도 오래 걸리고 내가 안 걸리고 있는 동안에 계속 뭔가 수익을 창출할 수 있기 때문에 음란물 사진에 대한 수요가 있기 때문에 계속 발생하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이 고리를 끊기 위해서는 근본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은 그거밖에 없고 이건 여가부뿐만 아니라 과학기술부라든지 경찰청, 방송통신위원회가 전부 머리를 맞대고 고민해야 될 그런 상황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사실 이제 이 사안이 좀 논란이 되기 시작한 게 유튜버 양혜원 씨 사건이었는데 이 양혜원 씨 사건에 대한 이제 경찰 수사가 이번 주 내로 좀 결과 발표가 된다고 하더라고요. 이미 관련자들 조사는 다 끝났다 그래요. 예. 스튜디오 실장이라든지 그다음에 촬영한 사람, 모집한 사람, 최초 유포한 사람, 재유포한 사람들 조사가 끝났다고 하는데 예. 이 유포한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유포했다는 사실 자체에 대한 증거가 확실하면은 당연히 기소를 할 거로 보이고 전부 다 기소를 아마 하는 방향으로 갈 거예요. 그런데 예. 이 스튜디오 실장이라든지 모집책 같은 경우에는 예. 계약서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정말 합의를 한 건지 의사에 반해서 촬영한 건지 계속 논란이 될 것 같아요. 지금 이것과 관련해가지고 스튜디오 측에서는 뭐 계약서를 보여주기도 했고 오고 간 문자 내역을 보여주기도 했는데 양혜원 씨 측에서는 유리한 부분만 지금 따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다. 예. 정말 중요한 얘기는 당시 전화로 했고 공개를 안 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가지고 계속 다투게 될 것 같고 그래서 경찰은 이 부분을 확실하게 입증할 수가 없다면은 예. 아마도 이 불법 유통에 대해서 방조를 한 책임을 묻는 방향으로 그렇게 가닥을 잡을 거는 같습니다. 법률 개정을 현재 추진하고 있는 상황인가요? 예, 그래가지고 지금 법률 개정을 어떻게 추진을 하냐면은 지금 현행법을 보면은 의사에 반해서 촬영한 사진을
영리적인 목적으로 유포한 경우에는 뭐 7년 이하의 징역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돼 있는데 예. 이걸 지금 형량을 높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를 우리가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예, 예. 먼저 검거를 빨리 해서 수익을 몰수를 해야 되고 그다음에 예. 처벌을 중하게 해야 되고요. 예. 사이트 운영을 못하게 해야 되는 거거든요. 네. 운영을 계속 할 수 있으니까 이런 범죄가 계속 저질러지는 거잖아요. 예. 이게 음란물에 대한 수요가 있기 때문에 계속 하다 보면 광고 수익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엄청나게 창출이 된다거든요. 그래서 어느 한 가지 방향으로만 계속 갈 게 아니라 이렇게 뭐 처벌도 중하게 하고 검거를 예. 빨리 할 수 있는 방안도 모색을 하고 사이트를 차단할 수 있는 방법은 신속하게 차단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지 다각도로 고민을 해봐야 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이제 좀 다음 소식으로 넘어가 보면 오늘 화제가 됐던 소식 중에 하나가 이제 김포공항에서 여객기 2대가 충돌했다라는 소식인데 대한항공과 아시아나 여객기인데 이 두 회사가 좀 책임을 서로 미루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사고 경위가 어떻게 되냐면은 이게 활주로에 보면은 주기장이라는 데가 있어요. 주기장이 뭐냐면 비행기가 뜨기 전이나 아니면 착륙한 직후에 이렇게 잠시 머무는 장소거든요. 예. 대한항공 여객기가 이제 주기장에서 그 게이트로 이동하는 중에 한 4분 동안 잠시 정차를 하고 있는데 그 옆을 이제 아시아나 항공기를 토잉카 견인차라 그래요. 예. 왜 공항에 가면 그런 거 많이 보셨을 거예요. 네. 이게 활주로에서는 많은 비행기들이 있는데 예. 그 항공이 비행기가 크잖아요. 거기 예. 조종실에서 다 안 보인단 말이에요. 기체가 워낙에 크기 때문에. 그래서 옆에는 뭐가 있고 뭐 오른쪽에는 뭐가 있고 조심해서 와 하면서 이렇게 끌어주는 역할을 하는 게 견인차 토잉카라 그러는데 예. 아시아나 항공기가 이렇게 토잉카에 끌려서 이렇게 가고 있는데 견인돼서 가고 있는데 아시아나 항공기의 이게 날개가 서 있는 대한항공의 꼬리뼈 부분에 이렇게 딱 접촉을 한 거예요. 그래서 파손이 됐겠죠. 예. 그래서 지금 이 사고의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를 가지고 지금 조사 중인데 예. 이 전문가들에 따르면은 대한항공 여객기가 원래 서 있어야 한 그때 관제탑의 지시를 받고 서 있다 그러거든요. 예. 원래 서 있어야 할 위치보다 좀 벗어나서 서 있었다 이렇게 보는 사람들도 있어요. 정확한 거는 이제 조사를 해봐야 됩니다. 예. 그리고 또 이제 한편에서는 아시아나 항공기하고 그다음에 토잉카에 이게 이거를 머리에다 끼고 계속 연락을 주고 받거든요. 조종사랑 예, 예. 토잉카 기사랑. 예. 이 과정에서 뭔가 착오가 있었던 게 아니냐, 잘못된 지시를 토잉카 기사가 했던 거는 아니냐. 지금 다양한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조사를 하고 있는데 누구의 귀책인지는 조사 결과가 끝나봐야 알겠습니다. 예. 여러 가지 가능성이 있겠네요. 그러니까 뭐 토잉카 운전자가 실수할 수도 있고 관제탑이 어떤 지시를 했는지도 알아야 되고 아무튼 양쪽 입장을 다 들어보고 판단을 해야 되는 문제이긴 한데 이게 지금 뭐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측의 입장이 달라서 분쟁의 소지가 조금 있어서요. 법률적으로 넘어가다 보면 이게 만약에 사고 원인 조사를 해서 어느 한쪽의 책임으로 드러나게 된다면 이게 법률적인 제재를 받을 가능성도 있는 건가요? 네, 그러면? 그럴 가능성도 있죠. 이제 사고 경위를 찾아보고 예. 어떤 과실인지를 명확하게 해야 되는데 이게 예. 항공안전법에 보면은 고의가 아니더라도 어떤 항공기 이착륙 과정에서 어떤 실수를 해서 위험을 발생시켰으면은 처벌하는 규정이 있어요. 예. 이게 업무상 뭐 조종을 하거나 또 견인차를 견인한 사람들은 업무잖아요. 그게 예, 예. 이런 사람들이 그런 과실로 비행기를 파손시켰을 때는 뭐 3년 이하의 징역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런 규정이 있기는 한데 예. 이거는 조사 결과 어떤 부분이 문제였는지를 정확하게 해야 이런 제재를 받을 수 있다. 그렇게 확실하게 얘기를 할 수 있게 될 것 같습니다. 예. 네. 이제 두 회사의 책임 소재를 떠나서 이제 사실은 오늘 사고로 또 이제 승객들도 불편을 겪은 게 있는데 다친 사람은 없지만 좀 어떻게 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항공기가 늦게 출발을 해서 이제 보상을 받을 수 예. 있는지 그 문제가 되잖아요. 예, 근데 예, 만약에 내가 예를 들어서 뭐 홍콩에서 3시에 회의를 하기로 했는데 이 사고 때문에 7시에 가게 돼가지고는 회의가 캔슬됐다. 그럼 그걸로 인한 보상은 받을 수 있냐 만약에 물어보신다면 그거는 없어요. 왜냐하면 항공사가 그런 부분까지 예상할 수 있는 거는 아니잖아요. 예. 근데 예. 당시에 이 아시아나 항공기는 김포에서 베이징으로 가려던 상황이었고 그다음에 대한항공 여객기는 김포에서 오사카로 가려는 상황이었는데 예. 이 사고 때문에 한 3시간 50분 정도 이제 출발이 지연됐다고 하거든요. 근데 예. 이런 경우에 보면은 기준이 있어요. 이런 국제선 같은 경우에는 2시간에서 4시간 사이 지연이 됐을 때는 운임의 10%를 보상을 한다 이렇게 규정이 돼 있는데 또 이게 항공사에 아무런 책임이 없다면은 또 면책될 수가 있거든요. 아, 그럼 이번에 조사해가지고 항공사의 책임이 없다면 굳이 승객들한테 보상해 줄 필요가 없는 예, 그럴 거예요? 수도 있게 되는 거예요. 아,
이게 무슨 뭐 천재지변이나 불가항력 같은 것이 예. 항공사에 아무런 책임 없이 지연되게 된 경우에는 또 책임을 면피할 수 있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오늘 그러니까 3시간 50분까지 약 4시간 기다리신 승객분들 중에서는 이번 조사 결과를 기다리시는 분들도 있겠네요. 그러니까. 네. 알겠습니다. 여러 가지 사건, 사고들 오늘 전지현 변호사와 함께 살펴봤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